즉 이상 모발 탈락을 보일 때는 병적인 탈모 상태, 즉 휴지기 탈모나 아니면 뭐 성장기 탈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탈모가 이게 너무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모낭이 있던 그 부위가 섬유화가 돼요. 쉽게 비유하자면 황폐화된 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좀 더 길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기능 저하, 성욕 감소, 발기부전 등의 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보통 유튜브에서는 이제 피부심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피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덧셀 피부과 강남 본점 대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덧셀랩 화장품 회사랑 덧셀 바이오라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일단 남성형 탈모부터 좀 살펴보면, 이 남성형 탈모는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쓱 보고 진단 내릴 수는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 이마가 이렇게 막 M자로 넓은 사람들도 계시죠. 그리고 모발 자체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남성형 탈모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째,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구소련의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같은 분들 보면 어때요? 이제 탈모가 진행돼도 이렇게 양 옆쪽이랑 뒤쪽 머리카락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배를 받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로 인한 부위여도 결국 이곳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쪽이나 이 옆쪽 모발에 비해 이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좀 굵기가 가늘고 밀도가 되게 성글다. 그러면 남성형 탈모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초간단 진단법을 보면, 우리가 앞머리가 후퇴해서 생기는 이러한 탈모, 우리가 흔하게 M자 탈모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은 사실 원래 이마가 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뒤로 후퇴하면서 처음에 앞에 있었던, 앞선에 있었던 모발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섬처럼, 아일랜드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앞쪽 라인에서 이렇게 뒤로 후퇴되다가 한두 개씩 모발이 앞에 남아있는데 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퇴되는 느낌이 들면 앞머리 부위에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남성 탈모든 여성 탈모든, 자, 세 번째, 우리 병적인 탈모 상태랑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모발 당긴 검사, 영어로는 이제 헤어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발 당긴 검사는 우리가 두피에서 한 50에서 60개 정도의 모발을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뿌리부터 일정한 속도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길 때 우리가 5에서 6가닥 이상, 즉 한 10% 이상 모발 탈락을 보일 때는 병적인 탈모 상태, 즉 휴지기 탈모나 아니면 뭐 성장기 탈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원형 탈모라는 좀 병적인 상태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현상은 사실 탈모의 초기 증상이지만 또 사실 무조건 탈모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나 뭐 영양 부족이나 뭐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상이 또 계속 지속되거나 또 머리카락이 점점점 더 가늘어지고 또 빠지는 양이 또 늘어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발 당긴 검사, 엄지랑 검지로 이 두피에서부터 어느 정도 살짝 압력을 줘서 잡아당겼을 때 10% 이상의 이 모발 탈락을 보일 때는, 이때는 탈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치료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먹는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발병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DHT라는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먹는 약은 5알파 환원 효소라는 이러한 중간에 작용하는 이 효소를 억제를 해서 결국 DHT라는 이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냅니다. 종류로는 피나스테라이드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성분명인데요. 이제 우리가 신약 또는 최초로 딱 이제 허가받은 원 개발사의 의약품과 만약에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 우리가 카피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신약 또는 원 개발사의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우리가 이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나스테라이드 있죠? 이것에 제네릭 의약품을 복용하는 게 그나마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남성형 탈모의 가장 기본이 제가
먹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정말 이게 약을 먹어야 되는 탈모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먹는 남성용 탈모약이 사실 여성분들은 이 먹는 약을 손에 닿거나 하면 사실 가임기 여성들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을 꼭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요즘에 막 뭐 탈모 커뮤니티 같은 데를 통해서, 그리고 뭐 브로커분들이 막 연결해주는 뭐 약국에서 좀 야매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합법적이지 않기도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카피약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주성분을 사용하므로 사실 이제 기본적인 효과는 사실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네릭 약물의 부영제나 아무래도 제조 공정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이 약물 반응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제네릭 약물 사용한 후에 약간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고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가 가성비를 또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사실 찾는 게 좀 중요하고, 또 의사와 상담 후에 이 약물 변경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약의 복용 시기는 사실 탈모의 진행 정도와 이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사실 달라집니다. 30대에 탈모약을 복용하는 게 전혀 빠르지가 않거든요. 이게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모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이 머리카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제 TV나 이런 데서 반짝반짝한 대머리인 어르신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기엔 내가 늦었다 라는 말 가끔 들어보신 적이 좀 있으시죠. 자, 탈모가 이게 너무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모낭이 있던 그 부위가 섬유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하자면 황폐화된 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다가 막 그러니까 즉 모발을 이식하더라도 아예 이 논이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탈모가 이제 유전적으로 내 가족의 유전 관계상 내가 탈모가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진단 방법에 따라서 탈모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일단 최대한 막 민간요법 같은 거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사실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약은 사실 이제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발목, 머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용을 만약에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탈모약 복용을 중단하면 기존에 이제 억제되었었던 이 탈모가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중간 전에 막 유지되었던 모발 상태가 또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이제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사실 탈모 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복용 도중에 막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또 약물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뭐 모낭 주사나 뭐 다른 치료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먹는 탈모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졌던 이 테스토스테론이 결국은 DHT라고 하는 이 탈모의 주범인 호르몬으로 변환이 됐고, 이게 결국은 탈모를 유발하는 건데, 이때 이렇게 변환되는데 작용하는 효소가 바로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형과 2형이 존재하는데, 이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2형만 억제를 하고,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를 합니다. 또 이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이 성분이 반감기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아서 몸에서 농도가 좀 빨리 감소가 되는 것에 반해, 이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이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빨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만큼 짧게 느껴지는데,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긴 만큼 부작용도 좀 더 길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피나스테라이드와 같은 이 DHT 억제제는 아주 이제 드문 남성에게서 성기능 저하, 뭐 성욕 감소, 발기부전 등의 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은 전체 사용자의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1에서 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실 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아그라라고 들어보셨죠?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고, 뭐 약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했다가 다시 트라이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주기도 합니다. 탈모약을 복용할 때는 술을 마시는 것이 이제 간에 미치는 영향은 복용하는 약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탈모약이라고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약물은 사실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도한 음주를 하면 또 음주에 의해서 간이 또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이제 적당량의 음주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만성 음주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간 건강을 위해서 또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이 개인적인 간 상태, 간 수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중단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미녹시딜, 이게 남성용과 여성용이라는 게 이제 아마 약국에서 보셨을 텐데, 사실 이 주요 차이는 농도예요. 이 남성용은 일반적으로는 한 5% 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뒷면을 보시면. 그리고 여성용은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데,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사실은 성분명이에요. 이 성분명을 가진 상품명으로는 미녹시딜 액, 그리고 뭐 마이녹실 액, 뭐 로게인 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남성용, 여성용 무조건 나눠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이 남성용 5%짜리 미녹실을 쓰는 경우에는 드물게 이제 다모증, 우리가 눈썹이나 뭐 이마, 뭐 여기에 털 같은 것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농도가 3%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2번 쓰도록 그래서 권장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5%짜리 남성용을 하루에 1번 써도 사실 차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녹시딜, 이 약에 적혀져 있는 아주 정확한 설명을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이제 약을 보시면 사용 빈도는 첫 번째로 이제 하루에 2번, 이제 아침과 저녁에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사용량은 보통 한 번에 1ml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탈모 부위에 고르게 발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두피가 깨끗하고 이제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요. 또 약을 손가락 끝에 이제 묻혀가지고 탈모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발라주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손을 또 깨끗이 씻어야 되고, 최소한 약을 바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는 뭐 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접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모발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피에 닿는 양의 1ml를 권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용 탈모의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남성용 탈모인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모발이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약물을 대충 뿌리더라도 두피에 닿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모발이 좀 풍성하거나 또 특히 곱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녹시딜이 스프레이 타입들도 되게 많거든요. 스프레이로 그냥 밖에서 칙칙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두피에 닿는 면적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1ml를 썼는데 실제로 두피에는 거의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스포이드 타입처럼 이렇게 액을 직접 두피에 이렇게 묻혀서 바르는 거나, 아니면 정말 젤 타입 을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자, 이제 하지만 이때 이제 묻혀진 액이 이마나 막 이런데 막 흐른다면, 또 다른 쪽에 이제 혈관 확장 유발로 이 부위, 뭐 눈썹이나 이마나 이런데 또 다모증, 털이 많이 자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흐르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그 1ml를 두피에만 잘 묻혀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러려면 이제 미녹시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심장내과에서 쓰였던 약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해 보니까 털이 많이 나네 라는 이제 부작용을 알고 탈모에서 사용하면 좋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약이 미녹시딜입니다. 즉 이제 다모증을 사실 일으키려고 만들어진 약물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자꾸 털이 나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녹시딜의 부작용인 이러한 사실 두피 모발 말고 다른 부위의 다모증, 부종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적절한 사용 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맘 내키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용량만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얼굴이나 몸에 이 약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처음에는 일단 낮은 농도의 미녹시딜을 또 사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점점 농도를 조절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먹는 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에서 처방되는 약이에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됐다가 바르는 약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됐는데, 이 먹는 미녹시딜이 실제로 반드시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거든요. 원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리인데, 탈모 치료를 위해서 저는 이 먹는 미녹시딜은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처럼 좋은 먹는 탈모약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혈압약을 써서 이 탈모약으로 쓸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이제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체액 저류, 아까 말씀드렸던 부종 같은 것들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우려혈성 신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나스테라이드나 이 두타스테라이드는 남성형 탈모에만 처방되는 탈모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이 미녹시딜을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먹는 약이 없잖아. 이거라도 해볼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결국은 그래도 바르는 미녹시딜과 같은 성분인 거죠. 그리고 먹는 약으로 썼을 때는 좀 두통이나 좀 먹는 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모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혈압 등의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저용약이라도 먹는 약은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결론은 바르는 미녹시딜만 사용하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미녹시딜을 복용하거나 도포한 후에 갑자기 중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탈모가 이렇게 증가돼요. 이걸 잘 몰라서 병원에서 원장님 나 갑자기 약 쓰고 나서 탈모가 더 심해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우리가 쉐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이제 미녹시딜이 모발의 성장 주기를 조절을 해서 휴지기에 있는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쉐딩 현상은 약에는 잘 반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미녹시딜을 잘 도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구 복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낮추는 어떤 이런 심혈관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아닌 사람이 경구용 미녹시딜을 복용하면 당연히 뭐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용량으로 미녹시딜 먹는 약을 처방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바르는 미녹시딜 대비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탈모 치료 목적으로 특히 여성용 탈모인 분들 그런 분들이 경구용 미녹시딜을 나는 꼭 복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되며 자가로 그냥 야 친구가 이거 먹으니 좋대 하면서 몇 개 받아다가 먹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영양제는 사실 미녹시딜처럼 약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양제예요. 우리 비타민 C, 오메가3 이런 것처럼 이러한 영양제 같은 의미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거거든요. 즉 결국 뭐예요?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판토가, 판시딜, 케라민, 마이녹실 S 우리가 흔히 많이 광고로 들어본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영양제입니다. 자, 판토가가 사실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약이거든요. 여기에는 약용, 효모, L시스틴, 케라틴, 사이아민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게 모낭에 결국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발의 결국 성장과 이 모발 자체의 퀄리티를 좋게 만든다는 건데 이 다른 제품들도 이 판토가가 나온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피 약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마이녹실 X라는 그 약은 미녹시딜 성분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그 약용 효모 있죠. 영양제, L시스틴, 케라틴 이런 것들이 포함된 모발 영양제, 즉 보조제 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드시기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 후에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탈모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영양제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탈모 유형과 원인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형 탈모에는 철분이나 비오틴, 여성분들에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남성형 탈모에는 요즘에 이 DHT를 좀 억제해준다. 아까 그 남성형 탈모의 원흉이었죠. DHT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성분들이 포함됐다라는 영양제 제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스트레스성 탈모인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군 같은 이러한 스트레스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좀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탈모 영양제를 또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분이나 비타민 A의 과다 섭취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의 이상이나 독성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또 일부 영양제는 다른 약물과 또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장기간 복용을 하면 좋다라기보다는 장기간 복용할 시에는 정기적인 좀 건강 상태, 간 수치나 이런 것들과 함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가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혹시 탈모시니? 할아버지가 탈모시니?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경우에 그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되어서 탈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남성형 탈모를 제가 원인을 크게 살펴보면 사실 첫 번째는 그 유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이고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에 의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성 호르몬 있죠? 여기는 테스토스테론이 이 모낭에서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 강력한 안드로겐인 DHT 호르몬, 이 DHT가 탈모 발생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탈모 부위에 이 5알파 환원 효소의 활성이 높아서 DHT가 많이 형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또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계속 모낭 부분을 또 자극을 하게 되면 모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TGF-베타라는 게 있는데 이 TGF-베타가 분비가 되게 돼요. 이것이 모낭을 위축시키고 털들의 소형화, 작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국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남성 호르몬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탈모의 유전적인 배경이 있더라도 사춘기 이전에 표현이 좀 그런데 거세를 하는 경우에 탈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남성형 탈모의 발생 원인은 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주요하게 작용해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형 탈모는 주로 이마나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후퇴해서 생기는 거나 아니면 이 정수리 쪽이 비어 보이거나 이러한 정수리 부위에 이 정수리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면서 그 부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마 라인부터 빠지는 M자형 탈모나 아니면 정수리 부위가 빠지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게 남성형 탈모고요. 이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두피 전체에 골고루 아주 고르게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부위가 이렇게 좀 벗겨지는 후퇴하는 남성형 탈모와 달리 이 이마 라인이 비교적 유지가 되는 특징을 보여요. 이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는데 여성형 탈모는 중앙에서 이 가름마를 중심으로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지고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가름마 주변이 되게 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형 분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세요. 자, 이 여성에게서 이 탈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 주된 이유가 이 남성형 탈모처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영양 부족,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폐경기나 출산 후와 같은 시기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자, 이때 여성형 탈모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아까 DHT 많이 들어보셨죠? DHT 호르몬도 약간은 영향을 미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영양 결핍이나 스트레스도 여성 탈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성 탈모를 일단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여성형 탈모예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영어로는 Female Pattern Hair Loss라고 하고 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안드로겐 호르몬과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좀 덜하고 훨씬 더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남성들과 다르게 헤어라인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이 전두부와 정수리 쪽으로 털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밀도가 되게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봤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모발도요.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생장기에서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 모발의 한 85에서 90%가 이 생장기 모발일 거고요. 그리고 1% 미만이 퇴행기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이제 휴지기 모발인데 우리가 흔히 머리를 감거나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길 때 이렇게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바로 이 휴지기에 있는 모발들이에요. 어차피 빠질 애들. 근데 이제 휴지기 탈모증의 경우에는 생장기에 있는 모발들이 조기에 갑자기 휴지기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서 휴지기 모발들이 과도하게 탈락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6개월 이내로 좋아지는 이제 급성 휴지기 탈모증인데 출산이나 큰 수술을 받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심한 다이어트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한 3개월 뒤부터 탈모 증상이 좀 진행이 되고 이는 보통 사실 이제 수개월 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한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만성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영양 상태도 봐야 돼요. 철이나
아연의 결핍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고, 갑상선 질환과 혹시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없는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원형 탈모가 있는데요. 두피의 이 특정 부분이 이렇게 좀 먹은 것처럼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우리의 모발을 공격을 해서 국소적으로 이 부위가 머리가 빠지는 것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 같이.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막 심하게 받았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견인성 탈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묶거나 헤어스타일링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꽉 쪄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승무원분들, 아나운서분들과 같이 직업적으로 항상 이제 머리를 쫙 이렇게 바짝 당겨서 이제 묶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서 잘 관찰될 수가 있고, 이게 따라서 이 당겨지는 힘이 가해지는 부위, 어디죠? 앞쪽이나 아니면 측두부, 이쪽에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쵸? 머리를 매일 특히 강하게 묶는 거는 결국은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당기는 스타일링은 결국은 모낭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 포니테일 있죠, 여성분들. 막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잖아요. 막 포니테일, 그리고 따은 머리, 그리고 이제 드레드락, 이런 것들의 스타일링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사실 그냥 심플해요. 머리를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머리를 좀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오가닉 염색약, 파마약 이러한 것들이 이 제품사에서 추구하는 성분이 뭔지에 따라 다르긴 해요. 왜냐면 다들 되게 요즘에 저자극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당연히 본인들이 오가닉 설명은 하지만, 이 성분 자체가 정말 두피에 영향을 안 주느냐는 사실은 성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회사가 이런 걸 표방하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는 두피에 덜 자극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염색약과 사실 파마약은 일정한 화학 성분을 포함할 수가 있고, 이게 두피랑 모발에 자극을 주거든요. 저희 피부과 전문의 시험 때 그래서 이제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에 꼭 이제 파마약이나 염색약의 성분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민감한 두피를 가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결국 오가닉 제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든 안에 성분을 보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에 의해서 내 두피가 어떠한 미세 성분에 의해서도 자극을 안 받는다고 얘기는 못 하겠죠. 따라서 염색이나 파마 후에 우리가 두피가 자극을 받거나 모발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쵸. 저도 색칠 염색 항상 주기적으로 해요. 저도 사실은 안 한다면 흰머리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저자극성 제품 또는 또 모발 보호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이나 파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모발 자체를 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염색이나 파마 전에 모발 보호제나 컨디셔너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모발의 손상을 좀 최소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이 제품들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색약을 사용할 때 최대한 두피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줍니다. 사실 셀프로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렵다는 거 당연히 아시고 불가능하다고도 느끼실 텐데, 그래도 최대한 두피에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모발에만 닿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시간 조절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염색약이나 파마약 같은 것들을 하면 두피 부분이 굉장히 자극받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분들은 염색이나 파마 시간을 조금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해서 과도한 손상을 좀 피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 우리가 열 사용 같은 걸 또 해주잖아요. 파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이어서. 그래서 고온의 헤어드라이어나 스타일링 도구의 사용을 최대한 피해주고요. 최대한 자연 건조를 하도록 권장을 좀 드립니다. 호호바 오일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화장품에 포함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두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천연 오일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호호바 오일은 두피의 피지 분비를 좀 조절을 해주고 건조한 두피를 좀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우리가 너무 건조해져도 비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항염증 작용 효과가 있어서 두피 자극을 좀 완화하고 손상된 두피를 좀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호호바 오일도 결국은 기름이죠. 오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막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두피에 기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좋다고 무조건 발라야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또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손상된 두피 부위에 아주 소량만 써보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감는 시간대 자체가 사실 탈모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저녁에 머리를 자기 직전에 머리를 감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말리고 자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졸리기도 하고 말리지 않는 채로 그냥 잠자리에 들면 두피가 굉장히 습한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이 베개류에 이렇게 같이 눌려가지고 굉장히 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피에 염증이나 또 곰팡이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땀이 심한 발에 양말을 계속 신고 있으면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곰팡이성 질환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탈모를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머리를 감더라도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말려주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둘 중에 언제 해도 상관은 없다. 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이상적인 물 온도는 약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건 사실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미지근한 물은 피부에 아무튼 도움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톱으로 두피를 이렇게 긁으면서 감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두피에 막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막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감으면 되게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대놓고 손톱으로 긁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두피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는 절대 이 손톱으로 문지르지 말고 이 손에 지문이 있는 뭉툭한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나쁜 습관으로는 샴푸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침에 샴푸하고 아침 운동 다녀와서 샴푸하고 또 직장 끝나고 샴푸하고 자기 전에 샴푸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샴푸를 자주 하는 건 오히려 탈모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샴푸에는 계면활성제 등의 세정력을 띠는 성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두피를 닦아내게 되면 피부 표면에, 두피도 피부죠. 이 피부 표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름층까지 닦여지게 되면서 두피가 건조하고 또 이 두피의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탈모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샴푸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저녁에 내가 자기 전에 샴푸를 했으면 아침에는 운동 다녀왔다고 쳐볼게요. 운동 다녀와서는 그냥 물로만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뜨거운 물로 감는 거가 사실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두피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네 번째로는 대충 헹구는 분들 계세요. 성격 급한 분들. 우리가 얼굴도 클렌저들 쓴 다음에 클렌징 제품을 제대로 안 닦으면 걔네가 모공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샴푸나 컨디셔너도 마찬가지예요. 샴푸나 컨디셔너를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그 잔여물이 안 그래도 이렇게 모발 때문에 굉장히 잔여물이 잘 껴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피에 남아서 자극을 주고 모낭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빗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젖은 모발은 아무래도 더 약해서 이 빗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나 또 탈모가 있는 분들 한 올이 아쉬운데 쉽게 모발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에 빗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안 하면 되거든요. 뭐 첫 번째 따져볼게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모발을 적십니다. 이 샴푸 전에 물로 좀 충분히 헹구어줘서 먼지와 피지의 일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샴푸를 짜가지고 먼저 막 샴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물로 이 먼지와 피지의 일부, 두피 안에 있는 피지의 일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샴푸를 좀 적당량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샴푸를 손바닥에 물과 섞어서 거품을 좀 낸 다음에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클렌징 폼을 쓸 때도 클렌징 폼을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거품을 낸 다음에 이 거품으로 닦아야지 피부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어느 정도 물에 묻혀서 거품을 내게 한 다음에 마사지 해주시 감아주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손끝으로, 그러니까 손톱이 아니라 이 지문이 있는 뭉툭한 부분으로 여기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샴푸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충분히 헹구는 거랬죠. 미지근한 물로 이 잔여물들, 특히나 이렇게 좀 모발이 풍성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기신 분들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 샴푸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기입니다. 자, 샴푸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분들 계세요. 되게 약간 청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마다 샴푸를 해야지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게 결국은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정상적인 기름층까지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매번마다 샴푸로 머리를 감다 보면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번 이상씩 그냥 감게 돼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두피가 되게 가렵고 막 비듬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분들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피 제품을 쓰거나 뭐 왁스나 아니면 뭐 젤 같은 거를 썼거나 두피 제품 뭐 예를 들어 왁스 같은 거나 스프레이 같은 걸 썼다거나 밖에 나갔다 온 후에는 그때는 한 번은 당연히 샴푸로 감아야 되겠죠. 근데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물로만 감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사실 차가운 바람이 탈모 예방에 더 좋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바람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손상이 될 수 있으며 모발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차가운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두피가 습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서 제가 비유 드렸죠. 우리가 발이나 두피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결국 발에도 땀이 많이 나는데 양말이라는 공간 안에서 땀이 차면서 습한 상태가 되면 무좀이 잘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한 상태에서 베개와 더불어서 두피가 떡이 지면서 그 부분이 너무 습해지면 곰팡이성 질환도 잘 생기게 되고 염증도 더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탈모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걸 먼저 해보는 건데, 첫 번째가 머리를 감는 습관, 그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감는 시간을 잠자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머리를 꼭 잠들기 직전에 감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는 바로 머리를 감는다, 이런 식으로 머리 감는 습관, 그 시간을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성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겠지만 헤어 터번 같은 걸 좀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나 터번을 머리에 이렇게 감싼 채로 뭐 집에 마무리 일 같은 걸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말리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어드라이어도 그냥 바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자연 건조가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 건조가 다 하더라도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감은 후에 곧바로 드라이어로 말리되 너무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약간 찬바람을 통해서 말리는 게 아무래도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비싼 탈모 샴푸가 사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탈모의 원인이 사실 복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샴푸만으로는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각종 샴푸 회사들이 막 뭐 탈모 얘기하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유전적인 탈모나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샴푸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경우엔 당연히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샴푸는 이제 두피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탈모 치료의 이게 일부분인 거죠. 결국은 영양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도 탈모가 잘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항진균제나 징크라는 게 포함된 샴푸를 권장을 하지만 탈모에 사실 도움이 딱 된다라는 샴푸는 따로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탈모 샴푸라고 해서 나온 제품들로는 뭐 피나스테라이드나 미녹시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뭐 치료용 샴푸들도 이제 뭐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데서 좀 보이고, 살리시산, 티트리오일과 같은 또 두피 건강을 좀 도와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의 두피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듬이나 지성 두피에서는 살리시산 같은 것이 포함된 제품을 통해서 이러한 기름층이 좀 닦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민감한 두피의 경우에는 저자극성 샴푸를 제가 권장하기는 합니다. 탈모도 결국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안 좋은 음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탈모도 결국은 피부에 붙어 있는 모발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안 좋은 음식들이 탈모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주로 이제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무조건 패스트푸드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고지방이나 고염분이 포함된 음식은 사실 피지 분비를 좀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두피 건강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너튜브 같은 데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바로 고당분 음식, 뭐 과자나 케이크 뭐 이런 애들이죠. 우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GI,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들이 얘들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작용을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이 되고 호르몬 불균형도 유발이 돼서 결국 탈모를 또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튀긴 음식. 여기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좀 방해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알코올, 술이죠. 그래서 과도한 또 알코올 섭취는 탈수를 또 유발하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와 사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좀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양 섭취 개선을 보면은 뭐 단백질, 철분, 비타민 D, 뭐 비군 비타민, 아연 등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뭐 거기엔 당연히 계란, 뭐 살코기, 생선, 녹색 채소, 뭐 콩류 등이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탈모든 휴지기 탈모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탈모를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명상이나 아니면 좀 운동,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의사 상담이 중요해요. 요즘에 다들 막 너튜브 같은 것 때문에 다 전문가가 됐다고 착각을 해서 본인이 막 약을 뭐 직구로 사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위험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 옵션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미녹시딜에 아니면은 뭐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먹는 약, 뭐 아니면은 모발 영양제 이런 것들 아니면 모낭 주사 같은 것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던 검정콩이 있죠.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DHT라는 이 호르몬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태, 이것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단백질이나 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블랙 선식,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검정콩, 검정깨, 검정쌀 이게 혼합된 이 블랙 검정색을 띠는 선식들은 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호박씨, 이것도 뭐 아연과 뭐 식물성 스테로이드들이 DHT 생성을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녹차, 이게 카테킨 성분이 결국은 DHT 생성을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생강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고추, 이게 또 캡사이신이 함유가 돼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아무래도 미녹시딜도 결국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탈모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탈모에도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 시금치가 있을 수 있어요. 철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뭐 네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 이게 뭐 연어나 고등어, 아마씨, 그리고 호두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오메가3는 혈액을 되게 잘 흐르게 하고 항염작용,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마늘이 있는데 이제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계란이 있을 수 있죠. 뭐 비오틴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모발 성장을 좀 촉진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늘, 이게 또 황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발 성장을 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양파가 있는데 이게 퀴르세틴이나 또 황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모낭을 강화하고 모발 성장을 좀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근은 이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두피의 피지 분비를 조절을 하고 모발 건강을 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이게 이제 비타민 E와 이제 건강한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피를 보호하고 또 모발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적인 거죠. 아무래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 보조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이제 콜라겐이 있어요. 우리가 콜라겐은 결국 두피와 모발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콜라겐 보충제, 콜라겐 영양제를 제가 꾸준하게 섭취를 해서 모발 강화를 좀 유지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끔 이 녹차를 마시는데, 이제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이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습관이겠죠. 머리 말릴 때 바로바로 말려주고 또 좀 차가운 바람을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끝나고 항상 헤어드라이는 찬바람으로 바꿔놓고 말립니다. 그래서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는 습관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씩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손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는데 이 손톱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있는 뭉툭한 부분으로 가끔 이렇게 두피를 마사지 해주면 그 마사지를 한 부분 내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겠죠. 그러면 모발 성장을 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헤어 제품을 쓸 때 전 두피에는 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왁스나 뭐 이런 것들 두피 제품 사용할 때 모근까지 완전 바르시는 분들 있죠. 스타일링을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 약간만 간격을 떼도 결국은 두피에 직접적으로 안 닿는 것만으로도 많이 두피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에만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네요.